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엘버트 씨 가족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이 외국인 가족은 또다시 아기의 울음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아기와 함께 무사히 강릉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의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출발과 동시에 정적을 깨뜨립니다. 엄마가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데요. 의기소침해진 그들은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을 때처럼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불행한 예측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과 함께 뒷자리에서 자꾸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데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부부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아기와 함께 무사히 강릉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엘버트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엘버트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와이프는 번역가로 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다만 떠돌이처럼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가 찾아왔고, 와이프가 임신하고 난 후 싱가폴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 생후 12개월이 되자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싱가폴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그럼 한동안 저희의 자유로운 삶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가보지 못한 국가여야 했고요.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 나라였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무척 살만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뭘 하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싱가폴도 행정이나 택배, 배송 등이 느린 나라인지라 자국민들조차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더군요. 일본의 외국인 등록증인 체류 카드와 관련해서 정말 간단한 민원 업무를 보려고 구약소라는 일본 주민센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점심도 거르고 오후에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고,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야 했으니 ATM 수수료도 나갔죠. 게다가 저희는 달러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해서 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이면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한테도 만만치 않게 깐깐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라도 울린다 치면 사람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얼굴로 그 사람을 째려보죠.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며 통화를 한 적 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없더군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기차에 오를 때만 해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렸으니 먼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지는 못해도 육한 같은 곳에서 머물며 온천 여행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이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짜증을 부리거나 호통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칸을 나와 아이를 10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승객 중 몇 분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항의하셨어요. 죄송하지만 5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이가 그쳤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칠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봐 좌석 칸을 나와서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고깝게 보고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클레임을 건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에 일만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9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겨우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일본 지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았던 싱가폴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갔던 나라를 또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가족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도시였으니까요. 싱가폴로 가기 전 저희는 한국에 들러 일주일간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저희 와이프는 드디어 꿈꾸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거주지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옆이다 보니 나라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차를 탔을 때와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지로서만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와이프가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면서 설레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서 고작 2시간만 비행할 뿐이었지만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자는 승객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딸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20분 만에 바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와이프와 아이를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눈을 떠보니 남자는 두 팔로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외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는 저 한국인이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우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아저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는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남자가 인형으로 놀아주며 아이를 달래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랜 아기를 다시 저희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저희 딸이 아저씨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떼내려고 했으나 다시 울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결국 다시 저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더니 자기가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영어로 괜찮으시죠라고 물었죠. 아마도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자 여성은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한국인 승객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본인 할 일에 집중했고 어떤 분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부부의 도움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이 저희를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도착하기 15분 전 아까 그 남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인형을 하나 건넸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념품으로 사오신 것 같았기에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죠. 그 남자는 한국에 방문한 걸 환영하는 선물이라며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고 포장을 풀자마자 아이가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딸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도착한 날부터 그 인형은 아이에게 애착 인형이 되어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SNS에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 지사 동료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지사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넘어온 저희의 사정을 듣고는 당분간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라며 픽업을 와준 것이었죠.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남을 잘 돕나요? 호텔에서 계속 지내기엔 비용이 부담됐는데 기숙사까지 알아봐주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동료는 서울은 언제든 구경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서 여행 온 기분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도 여행 코스로 자주 간다는 강릉을 추천해 주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료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줘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한국의 고속버스는 굉장히 크고 좌석도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편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말이죠. 저희 딸은 또 출발과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차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인해 한국도 똑같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비행기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지만 버스는 지금 당장에도 멈출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 앞은 차도 많이 막혀서 하필 차가 멈춰있던 그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뭐라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들렸기에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는 마이크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의자를 툭툭 쳤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쏘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걸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기사님께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셨고 이번엔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때 뒤에 있던 승객이 또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에 조금 짜증이 났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기사님이 방송해준 내용을 통역해줬습니다. 처음 방송은 목적지인 강릉까지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안내였고,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차에는 외국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가 낯선지 아이가 많이 울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도 어릴 때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다네요. 여학생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아내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의자를 툭툭 친 게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 딸이 너무 귀여워서 사탕을 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려 한 거라더군요. 외국어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한국 여학생을 보면서 저희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비행기에서도 버스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중간에 횡성휴게소에 들렸을 때 기사님과 여학생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간식이겠지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까지 따뜻했던 강릉 여행을 마치고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이 아닌 한국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은 옆 나라 일본과 확연하게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작은 말소리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아기가 신이나 웃음소리를 내도 째려보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나라라면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아본 뒤 싱가폴로 돌아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싱가포르에 한 번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저희는 현재 2달 동안 한국에서 지냈는데 아마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네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의 울음으로 눈치 주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들의 정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고 감동한 싱가폴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버트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채널이었습니다.